예, 녹화기가 지금 잠깐 우리 갑자기 끊겼네요. 예, 그래서 우리 수업이 끊겼는데요. 우리 다시 수업을 합시다. 네, 우리 지금 프린트 55쪽에 탐구활동 1번, 탐구활동 2번 문제죠. 탐구활동 2번 문제를 풀고 있었죠. 이렇게 우리 프린트 55쪽에 탐구활동 2번 문제에서 그러면 갑과 을이 한국의 1997년 외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그 처방의 이유가 뭘까요? 예. 먼저 갑이 1997년 한국의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 처방을 제시한 것의 그 이유는 갑은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따라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고용과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을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자칫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오히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할 거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탐구활동 2번 문제 2번으로 넘어갑시다. 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갑과 을의 견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써보자. 갑과 을은 모두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며 원칙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선택을 통해 시장에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갑과 을의 공통점이죠. 예, 그러면 56쪽으로 넘어갑시다. 56쪽에 탐구활동 3번 문제를 우리 풀어볼까요? 탐구활동 3번 문제. 그래서 루이스 피그와 빌 게이츠 하는 이가 나오고, 이렇게 탐구활동 3번의 자료 1에서 루이스 피그는 우리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하버드 대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프로 축구팀에 입단했고요. 빌 게이츠는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가 하버드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서 대학 진학을 선택했다가 학교를 중퇴한 후 창업을 했고, 그에 비해서 하는 이는 하버드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후에 대학을 졸업해서 한국은행에 취직한 상황이죠. 그러면 루이스 피고와 빌 게이츠 하는 이의 선택에 따르는 기회 비용은 뭐고 편익은 얼마일까요? 먼저 루이스 피고의 선택에 따르는 기회 비용은 루이스 피고는 무엇을 선택했고 또 무엇이 기회 비용이죠? 루이스 피고는 대학에 입학하는 대신 프로 축구팀에 입단하는 것을 선택했고 또 대학 진학을 포기했죠. 따라서 루이스 피고의 선택에 따르는 기회 비용은 대학 진학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빌 게이츠는 대학에 일단 진학은 했지만 학교를 중퇴한 후 창업을 했죠. 따라서 빌 게이츠의 선택에 따르는 기회 비용은 뭐죠? 대학 졸업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하는 이는 대학을 졸업까지 한 뒤에 한국은행에 취직했죠. 따라서 하는 이의 선택에 따르는 기회 비용은 대학 졸업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루이스 피고의 선택에 따른 그 편익은 얼마일까요? 루이스 피고의 선택에 따른 편익은 프로축구팀 입단 비용이겠죠. 프로축구팀 입단의 이득이겠죠. 그에 비해서 빌 게이츠의 선택에 따른 편익은 빌 게이츠는 대학을 중퇴한 후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 창업의 이득이 빌 게이츠의 선택에 따른 편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업의 이득. 그에 비해서 하는이는 대학을 졸업까지 한 뒤에 한국은행에 취직을 했죠. 그래서 하는이의 편익은 한국은행 입사의 이득이 되겠죠. 한국은행 취직의 이득. 탐구활동 2번의 1번 문제의 답은 이렇고요. 그럼 탐구활동 2번의 2번 문제로 넘어가면요. 위 사례에서 세 사람의 선택은 합리적이었을까요? 비합리적이었을까요? 위 사례에서 루이스 피고, 빌 게이츠, 하는이의 선택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들 스스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겠죠. 따라서 루이스 피고와 빌 게이츠는 대학 졸업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졸업을 포기하고 얻은 편익이 더 크고, 하는이는 대학 졸업에 따른 기회비용보다 대학 졸업 후 한국은행에 취직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 사람의 선택 모두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프린트 56쪽으로 넘어갈까요? 프린트 56쪽에는 탐구활동 2번에 자료 2가 나오죠. 탐구활동 2의 자료 2. 탐구활동 2의 자료 2는 매몰 비용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매몰 비용이란 우리 뭘까요? 매몰 비용이란 이미 구매해서 환불이 불가능한 비용. 그래서 그 물건을 살 때 상품을 살 때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비용을 말하죠. 매몰 비용이란 이미 구매해서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의 비용. 그래서 또 상품을 살 때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 비용을 말하죠. 그러면 탐구활동 2번의 자료 2의 1번 문제의 답은 뭘까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뭘까요? 바로 매몰 비용이죠. 지금 말한 매몰 비용이죠. 그리고 2번 문제. 위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자료 2의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안 나와.
이 비행기표를 구입한 것이 아까운 생각이 계속 들겠지만 이미 지급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비행기표를 구입한 것이 아까운 생각이 계속 들겠지만 이미 지급하고 난 뒤에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잊어버리고 현재 상황에서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만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우리 또 잠깐 쉬었다가 시장 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으로 넘어갑시다.